우리가 기억하는 마크 레빈슨의 대표 기종.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봤던 3 시리즈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한번 그게 이야기해 가장 보시죠. 유명하죠. 3 시리즈가 가장 널리 마크 레빈슨을 알린 제품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3 시리즈가 상업적으로는 제일 성공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크 레빈슨이 만든 거는 2 시리즈잖아요. 마크 레빈슨이 떠나고 나서 예. 그 마드리갈 그룹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근데 상업적으로는 진짜 3 시리즈가 그렇죠. 디자인이 일단 3 시리즈가 마크 레빈슨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디자인이 3 시리즈에서 완성이 됐어요. 너무 매니악하지도 않고 그래도 좀 이건 홈오디오다라는 느낌도 좀 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크 레빈슨의 디자인이 예, 턱시도예요, 턱시도. 거의 맞아요. 비슷해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갈하면서도 예. 귀티가 나죠. 농담으로는 누가 이제 삼성같이 세로로 긴 제품을 보고 이제 펭귄이라고 농담도 하고 그랬지만 톤이 딱 두 톤이고 그 전에 같이 완전 블랙인 그런 좀 약간 매니악한 거에서 조금 이제 고급 오디오 느낌을 나기 시작한 좀 보편적인 고급 오디오 하이엔드 사실 블랙 앤 화이트가 세상에서 제일 쉬우면서도 어렵죠. 그게. 보편적이고 간단한 색상이면서도 가장 고급 색상이잖아요. 그리고 좀 이게 뭐야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렇죠. 막 컬러풀하고 반짝거리는 것보다 오히려 딱 중압감이 좀 있어요. 누구나 다 흉내낼 수 있지만은 가장 최고의 멋쟁이들이 또 소화를 하는 그게 마크 레빈슨 뭐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유행을 디자인. 절대 타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표 기종 어떻게? 저는 먼저 33 시리즈를 듣고 나중에 듣게 됐지만 네. 그 사실 마크 레빈슨의 원래 그 마크 레빈슨이 있던 시절의 마크 레빈슨 그러니까 이 33 시리즈만 해도 막 하만이 인수할 무렵에 만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마드리갈이 최정점에 가 있을 때 그때 만든 제품이라고 보면 마크 레빈슨이 그때 막 첼로를 만들어서 막 경쟁하던 시절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마크 레빈슨의 저는 대표작이라고 보는 건 원래 사운드 마크 레빈슨이 내려고 하는 원래 사운드 가진 네. 제품은 20.5, 20.6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그 연습장에 들어가 있던 거. 꽤 고가 기종이죠, 그래도. 그게 제일 비쌌었어요, 예. 사실은. 근데 그게 단점이 있었던 게 워낙에 순 A 클래스에다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약하고. 이 방열판이 있던 이 방열판에 붙은 이 트랜지스터들이 많이 나갔었어요. 예. 뭐 그리고 릴레이도 많이 좀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제품을 일단은 소리를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뭐 내구성을 고려하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소리를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오래 하루 종일 틀은 분 특히 그런 분들은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요. 전기세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예. 그런 경우에 좀 이렇게 고장이 좀 나는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경우가 있어서 이제 네. 20.5하고 20.6이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도 사실 제가 직접 써본 거는 3 시리즈 뭐 5 시리즈 이런 정도인데 항상 들은 이야기가 그랬어요. 진정한 마크 레빈슨을 알고 싶으면 2 시리즈 써봐라.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2 시리즈를 제가 집에서 제가 직접 써본 적은 없고 귀동량은 좀 해봤는데 다들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2 시리즈를 살려면은 저 때만 하더라도 거진 다 20년 이상 된 20년 가량 됐을 때였거든요. 2 시리즈가 거의 뭐 그 수리할 거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30kg, 40kg씩 되는 거 영산 수리점에 원효상가에 들고 나를 생각을 네. 안 생각하고 맞는 살아.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앰프가 비싼 앰프라는 건 뭐냐면 신품을 사서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잘 고르면 중고를 찾을 수도 있지만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진짜로 마크 레빈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심하게 부품이 갈린 제품들도 그렇습니다. 이 시리즈는 거의 절반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3 시리즈는 그래도 내구성이 되게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3 시리즈는 그렇게 CDP 망가지는 빼고. 거의 없었어요. CDP 빼고. 뭐 CDP도 그 정도면 네. 나중에 30.5, 뭐 31.5 나오기 전까지는 뭐 39 같은 CDP도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오히려 저는 고장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크 레빈슨은 내구성은 사실은 좋은 앰프예요. 근데 좋은 제품들이에요. 3 시리즈 후속에 비하면 2 시리즈가 소리가 그 정말 섬세하면서도 달콤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딱 그거예요. 그런 느낌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필리핀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정확하게 섬세하고 예쁘고 진짜 귀티 맞아요. 나는 그런 느낌은 저는 그 이전에 앰프를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네. 나중에 다 듣고 보니까 나중에 그 마크레닌 20.5가 나왔던 시점에 이전 제품들 그때 이 제품들을 그 시절에 나왔던 제품들 다 들어보니까 대부분을 이 소리는 정말 그때는 없었던 소리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섬세하고 사서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죠? 섬세한데
얼마 전에 음을 표현하는 말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섬세한 제품들이 소리가 음이 차갑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순 A 클래스 제품인 마크 레빈슨 20.5, 20.6은 이 순간 아주 야 뭔가 이 안에 온기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아 거예요. 온기 있죠. 아주 아주- 뜨거운 음을 내죠. 아주 야금에서 이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야금에서 저음 소리가 정확히 들리고 미세한 저음이 왜곡이 없어요.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물론 큰 소리도 잘 내죠. 큰 소리도 잘 내고 베이스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은 나중에 이제 마크 레빈슨의 제품 소리에 대한 특성을 설명할 때 또 하겠지만 그런 특성도 있지만 역시 그 섬세하면서 따끈한 느낌을 주는 그게 정말 특이했던 것 같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역시 이 시리즈인데 23.5 그러니까 20.5, 20.6은 20, 20.5, 20.6은 순 A 클래스고 네. 23.5는 출력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 200W로 AB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열도 별로 안 나요. 대신 굉장히 파워풀하고 20.5, 20.6에 있는 그런 섬세한 느낌은 좀 떨어지지만 약간 거친 데가 있지만 20.5, 20.6이 못하는 그 드라이브는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크 레빈슨은 오히려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는 가격도 훨씬 싸면서 가격도 싸니까요. 네, 스피커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싼 맛의 마크 레빈슨의 그 유구한 역사와 그거를 아마 제일 많이 샀을 그런 거예요, 거를 한번 경험해보자는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전해볼 만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 23.5가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팔린 마크 레빈슨 파워 앰프 스테레오 버전인가요? 스테레오 버전이고요. 네. 그걸 한 덩어리고. 그래서 이제 20.5, 20.6은 야 이것도 좀 한 덩어리로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 27, 27.5, 그다음에 29까지 내려갔어요. 29까지. 방열판이 없는 29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A 클래스의 후속 하위 모델들이고요. 저도 역시- 27.5, 29 이런 거는 27.5도 좋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쓰고 있어가지고 소리 좀 들어봤는데 네. 소리 너무 예쁘게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살까 말까 막 고민 많이 해봤던 그럼요. 기종들이에요. 90년대 저는 아주 그거보다 훨씬 싼 앰프를 사러 갔는데 누가 와서 마크 레빈슨 23.5를 사가는 걸 봤어요. 이게 앞에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뒤쪽에도 또 핸들이 있고 그걸 두 사람이 이렇게 낑낑 매고 여기다가 우리 구루마 거기다 싣고 이렇게 차를 실으러 가는데 이러고 한참 쳐다봤다니까. 아, 부럽네.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 막 이러면서 야, 저 사람 부럽구나. 집사는 이런 사람보다 더 생각하죠. 좋았지 그때. 예. 총각 시절이니까. 예. 예, 그랬던 하여튼 그런 제품들이 기억이 나네요. 저는 3 시리즈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규 대표는 3 시리즈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타워형 그거 삼삼. 이야기 조금 해주시고요. 제가 사용해봤던 기종들 이야기해보자면은 진짜 저는 남들은 3 시리즈 좀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CDP도 너무 저는 아직까지 무시하지 않죠. 요즘은 CDP를 저는 거의 안 쓰고 있는데 CDP 시절에 유명했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와디아도 있고 일본 브랜드 중에서는 에스테릭도 있고 네. 경쟁을 했던 브랜드들이죠. 그리고 마크 레빈슨이 CDP 전문 브랜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렇습니다. CDP도 있었죠. 근데 저는 와디아도 써보고 에스테릭도 써보고 뭐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마크 레빈슨도 써보고 그러면은 저는 음색 자체는 마크 레빈슨이 정말로 제일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때 소리가 앰프 소리랑 좀 다르죠. 굉장히 세련되고 따뜻하죠 소리가. 예, 세련되고 너무 소리의 촉감이 섬세하고 자연스럽죠. 예, 너무 좋았고 그리고 332 그러니까 332가 200와트 파워앰프죠. 네. 그런 거는 중고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사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뒤에 나온 334, 335, 336. 그러니까 그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중고로 가지고 있다가 네. 너무 이제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332하고 331은 한 번씩 또 사서 써봤었어요. 아 예. 331을 가지고 있다가 외관 상태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때 좀 아쉬움이라는 게 중고 상태다 내놓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란 말이에요? 아, 무게는 50kg가 넘어요. 무게는 50kg가 넘지, 막 흠집 같은 건 나 있지, 연령대가 휙 갈리는구나. 오래돼 가지고 이게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그걸 한 180인가 90인가 팔았어요. 40대까지는 알 것 같은데. 50kg가 넘는 파워앰프를 180인가 팔았다니까요. 흠집도 좀 있고 그랬지만은.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싸다. 야, 이거를 180, 190에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구나. 야, 이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마크 레빈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은 저 충청 대전 근처에 사시는 분이 사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사가셨는데 그분도 마크 레빈슨을 잘 모르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래요? 다른 거를 저하고 거래를 하면서 한번 써보자. 거래를 그런 하면서 거였구나. 좀 저렴한 가격에 앰프 뭐 없냐. 음. 그러니까는 프리앰프 되는 뭐 네트워크 플래너 이거 있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써보시라. 이게 그래도 무겁고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오래된 제품이지만은 진짜로 뭐 특별히 가리시는 거 없으시면은 이 가격이면 그냥 이거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저 보내드렸거든요. 써보시더니 그분이 진짜 332. 이건 거짓말 아니고요. 한 대 더 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180이면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여전히 지금 시점으로도 180에 살 수 있는 거의 정상급 앰프일 것 같아요. 한 대 더 구해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근래에 산 중고 오디오 중에 이 제품만큼 마음에 든 제품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 그러네. 더 구해달라. 업자들 많이 알잖냐. 더 수소문해가지고 더 구해달라. 그런 부탁도 받은 적이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저는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그 타워형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331. 예. 제가 종종 아시는 분들 동호회 그 선생님분들 형님분들 댁에 갔을 때 한 두 번인가 본 적이 있어요. 넓은 거실에 저 거실장 양 옆에 그 거실장이 안 들어가잖아요. 걔는 타워형으로 추가 사진 들어갈 텐데 딱 서 있잖아요. 한 높이 한 이 정도 돼가지고 네. 우와 저 정도가 되면은 우와 진짜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파워 스테레오 파워만 해도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를 쓰고 계시면 33H죠. 뭐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33H는 반만 한 거고 네. 332 풀 사이즈고. 하프 사이즈 되는 것만 해도요. 저는 진짜 꿈이었어요. 꿈. 그러니까 33123을 거의 부의 상징이죠. 이거는 상공의 상징이죠. 반쯤 진짜. 올린 게 33H고 예, 예. 그거의 풀 사이즈가 33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건 파워 앰프를 모노로 이렇게 타워로 만든 브랜드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들 그거에 할크로 같은 브랜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나중에 만들었죠. 예, 할크로 같은 브랜드가 나중에 나왔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메이저 브랜드에서 그 정도까지 시도한 브랜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크레빈스가 나는 그렇죠. 저는 제일 나중에 상징적이에요. VTL이나 진공관들이지만 VTL이나 옥타브 같은 회사 앰프들이 플래그십을 한참 후에 나왔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타워형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와 마치 이거 약간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좀 저돌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자 니네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만들어 놔도 니네들 구입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자 너 살 수 있으면 사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그렇습니다. 자동차 브랜드에서 슈퍼카를 만들잖아요. 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33H도 아니고 33L이죠. 이제 정식 버전 L이 붙는데 그거를 양쪽에 브릿지를 구성을 해서 그렇죠. 원래 그렇게 총 생각하죠. 4덩어리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 브릿지로 그건 이제 뭐 한 채널별로 브릿지를 또 해요. 그렇습니다. 와 그게 윌슨의 뭐더라? 제 스피커 이름 하여튼 맨 위에서 두 번째 모델이었는데 그게 우퍼가 그게 몇 인치더라? 그것도 쌍발 우퍼를 10인치쯤 되는 거를 두 개씩 있어서 꿈쩍도 안 하는 흔히 말하는 꿈쩍도 안 하는 스피커를 그걸 제대로 울리기 위해서 그렇게 양쪽을 그것도 브릿지로 구동한 그 브릿지 연결하신 분 봤는데 소리가 정말 과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뭐지 타이트하지도 않고 정말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나오고 좋았어요. 있죠. 뭐 그것도 뭐 다른 스피커들하고도 뭐 좋은 매칭이 있겠지만 윌슨 그 스피커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는 앰프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음질을 떠나서 33H나 그냥 33L이나 이런 거는 지금도 사서 써보면은 사람의 자존감이 200% 향상이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느낌. 일단 나와야 돼. 공간. 그거를 글쎄 일반 아파트 거실에 놓으면 사실 그걸 신주 모시듯이 하는 그 정도 이 약간 비율이 안 맞아요. 좀 천장도 높고 좀 널찍하고 좌우폭도 그리고 뒤에서 좀 뛸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써야지만 어울리지. 집에 주차장이 없는데 저 벤츠 S클래스를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매일 세우는 자리가 달라. 네, 골목에다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 네, 그 정도로 그것도 여태까지 만든 마크레빈슨의 제일 최상위 제품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뭐 그것도 굉장히 추억의 제품이고 중요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3 시리즈가 그 당시에 어찌됐든 하이엔드 업계에서도 최고로 유행을 했고 뭐 브랜드나 제품에 있어서도 그냥 최고 끝판왕이었고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가장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 마크 레빈슨이 이제 뭐 짧게 얘기하자면 마크 레빈슨이 뭐 약간 법정 분석까지 갔지만 떠나게 되면서 MLAS라는 회사가 생겼고 마크 레빈슨 이름을 못 쓰게 했어요. 마크 레빈슨은 자기 회사 이름을 못 쓰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못 그렇죠. 쓰는. 마크 네. 레빈슨 오디오 하여튼 이 MLAS가 생기면서 네. 그게 나중에 회사가 도산을 하면서 마드리갈이라는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뭐 일부러 도산을 시켰는지 하여튼 새 회사로 바뀌었고 네. 그거를 하만그룹이 인수하면서 그때 인수하기 전후에서 한 3, 4년 사이에 만든 게 33,123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하만그룹이 마크 레빈슨 마드리갈 그룹을 인수하면서 첫 제품이 33,123이 먼저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만그룹의 그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처음으로 하이엔드 제품을 엄청나게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마크 레빈슨의 가장 유명한 제품들이 됐고 또 얼마나 마케팅을 잘했겠어요. 뭐 멋지게 그림을 그렸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또 렉서스로 이어지고 하면서 383도 나오고 사실 383이라는 인티앰프 최초의 인티앰프가 2000년에 발매가 됐는데 그게 이제 좀 현실화 버전이 된 거죠. 역시 하만이 인수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보급형 하이엔드? 여전히 하이엔드지만 일반인들도 살 수 있는 거 프리파워를 한 덩어리 집어넣어가지고 저는 383이라는 제품의 의미가 되게 그래서 크다고 생각이 돼요. 네. 주기도표 써봤잖아요. 이게 마침 383 이야기를 잘 꺼내 주셨는데 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메이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와, 인티앰프 따위를 안 만들던데 했어요. 인티앰프는 그냥 싸게 만들어서 쓰는 걸로 아니 알았죠. 뭘 오디오를 하면서 하이엔드 오디오를 하면서 음. 앰프를 인티앰프를 써. 당연히 프리파워로 분리를 아니, 해야지. 돈 있는데 뭐.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크 레빈슨 정도가 인티앰프를 만들어주면은 너무 감사할 때였어요. 너무 이거 이쁘게 만들었어. 이게. 네. 그리고 너무 이쁘고 이게 저는 아까 뭐 332 파워앰프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솔직히 그 당시에 파워앰프를 지금 살려고 하면 좀 부담스럽긴 하죠. 또 프리앰프를 또 그렇습니다. 깔맞춤 해야 되고. 마크 레빈슨 정도 되는 제작사에서는 네. 특히 미국 브랜드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티앰프를 아예 안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383이 나왔는데 와 진짜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 뭐 언간생신 새 거를 사나요? 근데 이제 중고가 이제 나올 때쯤이 나오게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솔직히 그 앰프의 음색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음질이 가장 밸런스가 좋은 음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그 제품이 진짜 이거는 진심인데요. 이거는 뭐 당연히 모든 이야기가 진심이지만 중고로 상태가 깨끗한 제품이 하나 나오면은 적정한 가격이 나오면 진짜 하나 사놓고 사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요. 제가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디오는 업이 돼 버렸고 취미는 카메라거든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카메라 사이트를 자주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제 카메라 쪽에서는 다른 이제 평론가분들이나 카메라 리뷰하는 분들 글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카메라 리뷰를 많이 하신 분 중에 꼭 자기가 샘플 이미지를 찍으면 오디오 사진을 몇 장씩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본인 시스템도 있고, 근데 본인 시스템은 딱 보니까 대형급 스피커를 쓰세요. 뭐 윌슨 오디오 같은 것도 쓰시고 굉장히 고가 제품을 방에다가 전용룸으로 이렇게 쓰세요. 근데 서브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서비스 시스템이 사진을 딱 올려놨는데 그 깨끗한 딱 이런 정도예요. 이렇게 깔끔한 얘보다 더 얇은 2단 정도만 듯한 해서. 가볍고 심플한 장식장에다가 살짝 얘보다 살짝 노란빛이 더 있는 뭐 디테일하죠. 그런 장식장에다가 지금 이 상황처럼 맨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383 인티앰프를. 그리고 양옆에다가는 JBL 그 파란색 배풀 스피커 있잖아요. 그거를 딱 이렇게 양옆에다 이렇게 딱 놔둬 배치를 딱 간격 맞춰가지고 딱 해놨는데 야, 저 사람 진짜 멋지구나. 야, 그러니까 딱 그 시스템 사진만 딱 봤으면은 뭐 중고로 구하면 뭐 얼마 안 하잖아. 뭐 그렇게 생각이 됐을 텐데 맞아요. 궁극의 메인 시스템이 있으면서 서비스 시스템을 다른 것도 아니고 마크 레빈슨 383을 서비스 시스템 사실상 구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더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마치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이 드신 분, 나이 좀 있으신 분이 한 뭐 저보다는 나이가 많아야 되니까 한 50대 초중반이라고 할까요? 6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이 중년이신 분이
BMW M3 같은 거를 타고 다니신다는 거죠. 예? 중고로 구해가지고. 혹은 뭐 포르쉐 박스터 막 이런 예, 거.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저 정도 들어가지고 무슨 BMW 스포츠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에쿠스 리무진이 집에 메인으로 따로 또 있어. 따로 있거나 벤츠 S클래스가 또 따로 있거나 그런 셈인 거죠. 근데 제네시스 뭐 EQ 900 있고. 그런 막 분이 이렇게. 스포츠카를 따로 서브로 타고 다니면은 이거는 꿈이죠, 꿈. 그게 남자 다른 입장에서는 예. 평생의 꿈이죠. 근데 맞습니다. 그분은 카메라 전문가이면서도 그런 꿈을 이루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다른 앰프가 놓여 있었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상징적으로 멋진 제품. 그걸 서브로 쓰신다고 하니까 야, 나도 저분 따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러네. 예. 소리도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383이 한창 그 론칭이 되고 있을 때는 호불호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2000년 초반. 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얌전하니까. 네. 그게 331하고 38을 그대로 네. 원바디로 그냥 집어넣었다는 뭐. 그러니까 뭐 서로 생략도 거의 안 하고 전원부만 하나야 그냥.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었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331 소리가 원래 디자인도 그렇죠. 디자인도 지금 얘한테 디자인이 안 굴려요. 디자인의 오. 각이나 배율이나 밸런스가 얘보다 너무 흰색이- 완벽해요. 얘보다 흰색이 좀 더 많죠. 예. 그리고 얘한테 없는 이 옆에 방열 핀이 있고 얘는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핀이 밖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고. 한 그런 게 좀 달라요. 330에 나오면은 모델명 따라서 중고로 그거 하나 사놓고 싶어요. 예. 우리식 표현으로 일세를 풍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